법정에 만약 가기 전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부들은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혼을 저랑 바로 계약서 쓰고 이혼 소송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건 조금 고려해봐야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거를 고민하고 나서 제가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이걸 제가 오늘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저의 남편이 자꾸 다른 얘기로 돌려요. 예를 들면은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거 먹을래? 약간 이러면서 자꾸 돌리는 거죠. 그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근데 아기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아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나누면 이제 괜히 상대방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힘든 얘기를 자꾸 하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져서 너무 똑같잖아. 그 얘기를 안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말을 돌렸다는 거예요. 남편분이랑 술 한잔 즐거운- 해야겠네, 저거. 네, 자꾸 즐거운 이야기를 너무 싫어, 꺼냈다는 그럼 거예요. 나는. 근데 저는 계속 차단하는 느낌이고 이제 이 얘기 꺼내지 마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맞아. 저 너무 예를 들면 뭐 피곤해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막 날씨가 참 좋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일수록 기운나는 얘기를 할 이 생각을 형 진짜 해야죠. 기계 아니에요? 기계 아니야? 시당한 느낌을 받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봐봐 감정이 약간 없는 때일수록 다른 얘기를 하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배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배려한 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인간관계가 아내랑 제일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미안해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미안해 해서 될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면 차라리 나 이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거 못 들어줘? 라고라도 그냥 얘기해주면.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서야 그걸 알아서 결혼 이제 10년 차가 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아예 대사까지. 저도 대사 정해줘요. 대사를 정해줘.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되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런 건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 격려해줘, 나 오늘 힘들었어, 토닥토닥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남자들도 편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맞아요. 쉽지 않네요. 2번째는 분노와 자기 혐오를 구분하자입니다. 분노와 자기 혐오. 자기 혐오?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자기 네. 혐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네. 사실 정말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많죠. 정말 좀 극단적인 정신 상태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36개월 전에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제대로 먹지도 진짜 않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네, 처음 엄마가 맞아요. 된 아빠가 된 그 시기에 이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왜냐면 아이가 뭐 예를 들면은 좀 말이 늦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아이들은 조금 있으면 말을 하는데 막 서로를 탓하거나 뭐 당신이 대화를 안 거니까 말을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왜 웃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기가 굉장히 편식이 심해요. 네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상진이가 어릴 때 좀 편식이 있었지. 네네네. 그건 오히려 편한 거죠. 그래도 어머니가 네. 확답을 주신 네, 거니까. 이런 일로 이제 애가 이제 편식을 할 때마다 굉장히 명확한 증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 무게 500톤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거죠. 근데 저는 아이가 밥을 이제 막 안 먹고 악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째려보게 되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거구나. 왜 나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자기 혐오가 왜 있구나. 나는 밥을 안 먹었을까? 내 탓이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왜 내 애한테 물려준 것인가? 그러니까 상진 씨가 육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밥 먹이는 것만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그래서 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니 본인이 안 정말 먹었다는. 이상한 나를 그냥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서로를 약간 탓하게 돼요. 아니, 나중에 이제 오상진 씨를 닮았으면 나중에도 잘 먹겠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뭐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일을 안 할 때는 집에서 아기만 보니까 약간 산후 우울증이 아기 낳고 나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후회도 살짝 오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예민함? 아유, 남편들도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그 밤에 문소리도 못 내요. 그러면 내면 안 되죠. 이게 나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 나 대관 타고 들어가? 그때 얼마나 서로 창문으로 들어가요. 창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진짜 100이면 100가지 정말 네.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일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육아가 맞아. 힘든데 이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네. 이제 돈과 이제 돌봄이죠. 네. 근데 이걸로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쪽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 난 정말 경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교 때까지 얼마 계산이 되시죠. 그리고 또 한쪽은 내가 이 아이를 다치지 않게 정말 잘 케어해야 돼. 등가 교환인데. 이런 중압감을 맞아요. 둘 다 느끼다 보니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또 편했을 텐데 내가 좀만 덜렁거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 오늘 다치지 않았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양쪽 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의 혐오감에 조금씩 빠져들다 보니까 공감된다. 상대방의 말이 이제 송곳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죠. 맞아. 예를 들면 돈에 이제 중압감을 느끼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육아하시는 배우자가 네. 이제 너무 피곤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우리 호캉스 한번 갈까? 누구는 호캉스 갔대. 그러면 이제 내가 ATM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과정 없이 과정 없이 확 나와- 또 돈 달라는 거네. 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고 계속 평소에도 느끼고 있던 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 미안한데 약간 그래도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육퇴 후에 가끔 이제 맥주 딱 까잖아요. 네. 그 소리 듣고 오빠가 또 마셔? 이제 지금까지 육아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오빠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치. 마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확 올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이게 근데 진짜 별거 아닌 말이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결국 남의 마음을 알아주려면은 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집은 그게 안 되거든요. 맞아. 이제 아이가 커서 또 사이가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이게 정말 상대방에게 내가 화가 난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거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깨닫게 된다.